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2시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행,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양대 증시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잠시 뒤에 보여드릴 제가 준비한 3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정말 강했다,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3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들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2차 전지 종목군들 오늘 정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부터 한 가지 레포트에 강력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한병화연구원 유진투자증권에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도론자였던 한병화연구원이 2차 전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또 한 번 시장의 추세를 거슬러서 이번에는 바이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매도론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의 레포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TF를 열어서 힘을 가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끼치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까지 5%대 강세를 유지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2차 전지 캐즘은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 반등을 진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실하게 수혜주로 언급되는 쪽은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전력 섹터다라는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전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조선 기자재 쪽은 오늘도 급등 종목들이 다소 포착이 됐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발 호재에다가 인도발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마감가로 본다면 철강 업종의 강세가 3%대까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무역 관세 인상 속도도 조절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점쳐지게 되면서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강세가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장 초반부터 넥스틸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철강 업종 갈 길이 멀다라는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규제라던가 미국의 탄소세 등 각종 대내외 변수가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업종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쉬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게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보여줬지만 코스피가 약간은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선 우리 시장만 조금 유독 오늘은 약세를 보였었던 네. 것 같은데 그동안 조금 달려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쉬어가기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의 하락 전환이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4천억대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온 이거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넘어온 재료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오늘 취임식을 하시는 트럼프 당선인 이분이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긍정적인 내용이 오고 갔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에 관련해서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네. 유예를 한다라는 행정명령을 오늘 취임식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IMF에서 사실 계속 보고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 미국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죠. 미국과 이제 중국이 무역으로 좀 갈등을 많이 빚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가가 중간재료 수출하는 한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둘의 어떤 방향이 조금 완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데이터들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가 데이터들이 특히 뭐 CPI, PPI 모두 다 예상치보다 조금 소폭 낮게 나와주면서 물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일부 완화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주말 동안에 넘어오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보면 환율이 1,45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안착이 되는 모습이죠.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경기 데이터가 좋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의 주요 기업들 또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려 요소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것이 연쇄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더 있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건 통계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 휴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목요일까지 휴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연휴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럼 그 전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현금화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실제로 그 1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2014년도 때부터 데이터를 쭉 보면은 10개 해 중에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법 소폭 상승을 해줬던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10번 중에 7번이 이후에 명절 이후에 이제 주간 단위 상승률에서도 상승을 보였었던 과거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1월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이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대세 상승 전환을 해서 뭐 3,000포인트까지 올해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사실상 보고 네. 있지는 않고요. 조금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월은 괜찮을 거다. 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적극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무 종목이나 다 사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선별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우리가 2021년도, 22년도 이때까지 2020년도, 21년도 때처럼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별적인 이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 같은 경우 제가 사실 매번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기법이 있죠.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새로운 목표 주가에 달성한 종목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려서 새로운 목표 주가에 달성한 종목이 4종목이나 됩니다.
근데 네 종목을 다 리뷰를 드리게 되면 네.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 잠시 후에 리뷰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이만큼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는 이 기법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드릴 거고 관련돼서 지표들도 무료로 제공을 드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략주, 이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공략주까지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도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FD님께서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엄청난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찐 인증자를 좀 보유하고 있는 멘토님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종목 상담을 원하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022128-8566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오늘 정말 신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팠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매도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도를 못 누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좀 기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탈출의 타이밍인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제 담아야 될 때인가? 다시 올라갈 건가?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탈출의 기회로 좀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2차 전지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조금 하락의 늪에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제법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바닥을 잡는 기미가 보이면서 증권가에서 의견이 조금 이제 부정해서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 근거가 뭐냐면 결국에 올해 실적 바닥을 잡아줄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주식이나 업종이 굉장히 그 1년 내내 그 등락률이 가장 강했던 해를 살펴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지점의 해에 그 해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본다라고 보면은 2차 전지가 좋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일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잡고 나서 이게 정말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2년 전에 굉장히 커다란 퍼포먼스가 나왔고 앞으로 실적 성장이 7, 8년 동안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다 앞당겨서 반응을 네.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진짜 상승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적인 기준을 조금 잡아드리고 싶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네.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드리면 이게 에코프로비엠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저항선이 어디에 보통 저항을 많이 받는지 보시면은 이 61선,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이고 그래 파란색 선에 저항을 받는 모습. 이게 이제 12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61선을 오늘 갓 뚫어낸 상황이에요. 근데 뚫어냈는데 어쨌든 뚫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매매 동향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었을 때 어디 쪽에서 수급이 조금 잘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쪽에서 제법 매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12월 18일부터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외국인들이 3거래 이상 매도를 하기 시작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거래일째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항대에 왔을 때 이렇게 매도로 전환된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기관에서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동향, 기관들의 매매 동향까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기관들이 만약에 받으면서 이거를 또 연속적으로 뚫어 올린다면 121선까지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지금 121선이 그래도 15만 5천 원 정도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왔었을 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조금 탈출하지 못하셨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손실 최소화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다만 의심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차 시대는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년 만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에서 9%로 올랐고요. 이게 2037년이 되면은 81%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그렇게 세계 경제 주체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분명히 맞고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 캐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어쨌든 올해 실적 바닥을 잡아주고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보여줘야지 비로소 이 캐즘을 통과하고 대세 상승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병화 연구원이 매수 레포트를 냈다는 게 참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집중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계속 주가가 오를 때 처음으로 매도로 전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서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다라는 내용은 이번 레포트에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확인할 부분은 많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선 기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추천 종목으로 조선 종목들 참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조선 종목들도 강했지만 조선 기자재 쪽에서 맞습니다. 확실히 강했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서 이제는 보통 조선이 갈 때 기자재 같이 간다라고 봤었는데 좀 따로 떨어뜨려서도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같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조선 쪽은 진짜 복합적으로 저는 계속 좋게 본다라고 12월부터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최근에 조선주 중에 제가 공략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기법 관점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주도 사실 조선 쪽에서 가져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오늘 10시죠. 저녁 10시에 취임식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2.0 시대가 출범을 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조선인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11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그쵸. 조선에 대한 한국의 어떤 협력을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데요. 중국이 2000년도에 조선업에 대한 그 시장 점유 비중이 5%밖에 안 됐는데 50%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미국은 되게 쇠퇴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이걸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어떤 이런 독보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인도의 모디 총리도 마찬가지로 그 신규 상선 천척에 대한 그런 공급 확보를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육성을 해줄 수 있는 자국의 이제 조선업을 육성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십의 국가로 한국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실사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이 인도발 이 실적 업사이드가 전체적으로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때 기간 동안에는요, 거의 사실상 조금 이 미국발 실적 업사이드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의 어떤 슈퍼사이클로의 진입이 확신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대미를 장식할 게 뭐냐면 고환율입니다. 고환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재정 지출도 있겠지만 리슈어링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혹은 은행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가 또 중요한데요. 네. 트럼프 정부에서 과연 이 재정 지출을 멈출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금 이 재정을 아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결국에 트리핀 딜레마거든요. 근데 뭐냐면 통화량을 계속해서 찍어내야 됩니다. 그 중앙은행은 통화를 계속 찍어내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와요. 찍어내면은 국민들의 실질 이자 소득이 감소합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몰매를 막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성장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부가 가치 산업의 성장을 도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I와 이제 퀀텀 산업에다가 재정 지출을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도 상대적으로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 적자도 많은 상황이고 구조적인 수출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격차 때문에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을 것이고 환율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빛이 날 수밖에 없고요. 조선주의 좀 슈퍼 사이클은 계속해서 좀 진행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종목 중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된 종목 한 종목 더 들고 오셨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추천 종목까지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오프닝 때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멘트였던 그 트럼프와 시진핑이 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도 좀 철강 업황에 긍정적인 요소를 끼쳤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는 반대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배제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강 쪽 지금 탄소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런 어떤 그림 자체는 되게 좀 좋아 보이는 그림을 만들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는 중국 때리기를 시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탄소세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는 상대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쪽 산업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잡기만을 하기 위해서 좀 한국은 조금 봐주는 그런 것들을 또 규제적 방어 수단을 조금 만들어줄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철강 쪽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단기적인 이벤트성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의 어떤 그 포커스가 인프라 투자가 아니고 소비에 대한 부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이 적극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따지고 봤을 때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 쪽에서 좀 피할 수 있으면 조금 피하고 우선 조금 배제를 하고 봤으면 좋겠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단기적인 어떤 시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앞으로 트럼프 정권 내내 우리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정권 초반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관련된 수혜 주식들 업종들을 찾는 데 더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빠르게 뭔가 법안들을 바꾸겠다라는 의지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철강 업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주식 멘토님의 의견 챙겨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정국을 앞두고 오늘 시장 관망세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20선, 그리고 코스닥은 727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단연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LNF, LG화학, 포스코 퓨처임까지 모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향연이었습니다. 삼성 SDI 4.06% 상승세 보여줬고요. 매도세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6%,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보내고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과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1.42% 오늘도 하락 마감했는데 이 외국인이 매도세를 지금 5거래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기관에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이 담은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2차 전지주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 리포트 중에 유의미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22개월 만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올라오면서 2차 전지주들 오늘 시장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로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이곳에 TF팀에 구성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 앞으로 주가 흐름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강한 매도세로 출회됐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HMM, 현대모비스까지 확인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6거래일째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5거래일째 매도세를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SY스틸텍이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카페24, JNTC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알테오젠 3.58% 상승세인데요. 잠시 뒤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리서치, 피롭틱스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2.09% 하락으로 장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냈으나 반대로 기관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담았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13.82% 오늘 하락세 보여주면서 강한 매도세 출회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보실게요. 오늘 기관이 담았던 종목 외국인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복됐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알테오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 알테오젠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주가 향방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러브콜로 보냈고요. 대주전자재료, 디어유와 SM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보겠습니다. SD팜, 테크윙, 휴젤, HLB, 파마리서치가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1월은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월이 되면은 또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일정이 또 눈앞에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2월의 물가 데이터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일정이 부담이 되는데 시장과 무관하게 좀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잘 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든 아니면 좋은 시장이든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제가 증명을 충분히 드릴 만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3일부터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방송에서 이 기법을 소개를 드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도 방송에 말미에 한 종목씩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추가적인 목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 잠시 후에 리뷰로도 살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도대체 뭐냐? 자,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자, 똑똑한 자금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금을, 똑똑한 돈을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의 연속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매수 자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건데요. 뉴스도 나오기 전에 잡아내는 건데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정말로 모든 주포들의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할 수는 없죠. 다만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때 가능한 제가 봤었던 이 어떤 신호들, 제가 대입해 봤었던 이 신호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가져다 주는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연간의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놨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있죠.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을 한데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 그 유형을 찾아낸 다음에 그 시작점을 포착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 추세가 달라지고 나중에 뉴스가 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을 시켜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지은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기법의 몇몇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좋은 기법. 이 좋은 기법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필히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기법을 만들 때 되게 오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승률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승률을 단순히 좋게 설정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박스권 기준을 잡고서 거래를 하더라도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기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승률만 높다라고 해서 그 기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어느 순간 내 계좌의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손익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수익성이 좋은 기법은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10번을 거래를 했는데 7, 8번을 이겨요. 승률이 좋다라고 해보죠. 근데 그 7, 8번을 이겼을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 없죠.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밖에 되지 않는데 손실 봤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거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매매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신호만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법이 복잡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이 방법이 복잡하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필요하겠죠.
신호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무료로 다 제공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신호가 포착된 날이 있어요. 일봉 차트상 신호가 포착된 날이 있습니다.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두면 좋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시작된 날,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시작을 했으면 어때요?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우선 신호 포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준봉 저점. 자,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비용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장중에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매 방법이 쉽다면서 난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매수 방법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요 네 번째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정말로 요 신호가 포착이 돼요. 그럼 포착일 이후에 정말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선 매수를 보류하다가 차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절 추세선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좋은 기법의 이 수익성이 좋은 기법은 뭐냐? 손익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숙지를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은 기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예시 종목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대표적인 예시 종목 태성입니다. 자, 이 태성이라는 기업이요.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작년 5월 29일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C사 어딜까요? 자, CATL사겠죠.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니까요. CATL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했다는 뉴스가 뜬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뉴스죠.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정보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흐름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이 재료의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 뉴스를 알 수 있었을 때, 요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고 결정 공시를 내고 나서 뉴스가 나온 5월 29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쯤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루 이틀 안에 이사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의와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검토를 하는 중에도 알 수 있고 이미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 이런 그림이나 전개를 갖고 있는 순간 충분히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포들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입니다. 자, 뉴스가 나온 날은 5월 29일 이 날인데 거래량은 그 이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냐? 뉴스가 나오기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로 포착이 되게 됩니다. 자,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시작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럴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신호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요 복합동박 설비 뉴스를 알고 있는 주포들이 먼저 매집을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매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되게 얼추 다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그죠? 자, 만약에 신호포착의 종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 10배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다 못 먹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라고 해도 플러스 200%입니다. 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7월에 이탈했을 때 팔아도 200% 수익인데 만약 제로 발생일에 이 좋은 내용이 안 뜨고 악재가 떠서 빠져가지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저점에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이보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법 신청만 주시면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SBS고요. 이제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최근 상한가를 2번이나 올라간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너십 체결도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주포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차트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19일에 떴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때는 언제예요? 한참 뒤인 1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뜨게 됩니다. 자, 신호 포착일 이후에 언제 매수를 하라고 했죠? 제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들이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잘 안 보입니다. 앞쪽 거래량이 가려져서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공략주들도 그렇고 이 기법을 이제 소개를 드려가지고 이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공략주들도 대부분 이런 공식대로 가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려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이 기법 신청하셔서 제 PDF 파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해 보시고요. 이게 정말 되는 건지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스마트 머니 기법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12월 달부터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 보여드릴 때마다 수익률 넘버원이 깨지지 않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깨졌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수익률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LS 에코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45.03%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로보티즈, HFL,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방송 전에 FD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종목이 바로 LS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LS 그룹주 몇 종목을 또 들고 오셨는데 오늘 LS 에코에너지의 수익률이 정말 좀 잘 나왔습니다. 리뷰 종목 첫 번째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사실 LS 마린 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달성 수익률이 지금 15.48%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스마트머니 신호가 LS 그룹주들에서 종합적으로 포착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LS 그룹, LS 일렉트릭까지 사실 오늘 목표가 추가적으로 달성을 했어요. LS 그룹주만 3종목을 공략주로 소개를 네. 그래서 드렸는데 다 목표가에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 신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네. 좀 꼭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아직 갈 길이 저는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그렇죠. 있었지만 그거는 되게 단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그림을 좀 잘 봐야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그 확장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케이블, 전선, 변압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LA 화재가 이제 조금씩 진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력망도 다시 한번 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전력망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중국의 해저 케이블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동사가 조금 수혜를 보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해저 케이블 이제로 매출이 대부분이 나오고 그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9월 달에 쭉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25일에 딱 뜨게 돼요.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 신호잖아요. 신호가 뜨자마자 방향성이 바뀌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신호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이후에 추세가 올라가고 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공식대로 간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전히 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목표가를 저는 23,000원까지 좀 크게 높여서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마린솔루션 23,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도 바라보면서 이 종목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게 LS 그룹주에서 스마트 모니 기법이 참 많이 포착이 된다. 그리고 오늘 3가지 종목이나 목표가 도달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이 사실 수익률 넘버1입니다. LS 에코에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수익률 45%를 넘긴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떴을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차라리 받아가시는 게 그쵸. 훨씬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공략주들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것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이제 증명을 드린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계열사인 LS 일렉트릭이 지금 XAI라고 해서 그 트럼프 이제 그 머스크의 네. 회사죠. AI 회사입니다. 여기에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LS 그룹주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XAI와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언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갔을 거거든요.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왔었던 이 매집이 있고 그 매집을 잡아낸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추세가 없었어요. 이 신호가 뜨기 전에는 추세 없이 옆자리로 가다가 추세가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12월 3일에 딱 뜨자마자 방향성이 네. 바뀌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신호 포착일 직후에 매수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 고점 기준으로 벌써 100%예요. 100%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한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려가지고 거의 절반까지 왔을 때 한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것이 더 좋다. 요거 제가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린다고 네. 하는데 안 받아가시면 조금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쵸.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을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역시나 도달이 됐습니다. 40% 가까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향해 볼까요, 목표가? 예, 더 상향해야 됩니다. 네. 42,000원까지 크게 상향을 하고요. 네.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로보티즈가 지금 이제 우리가 3차 달성 수익률을 39%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매수 가격이 22,000원이거든요. 22,050원인데 이 가격 대비로 보면은 사실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나와 있는 수익률보다 더 네. 크게 올라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인 협동 로봇 OMY의 매출 발생 기대감까지 전해지고 최근에 일본의 그 센시드 로보틱스와 로봇 대량 수출 협의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로봇은 올해 강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선과 로봇은 계속 강할 거다라는 말씀을 올해 계속 내내 드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추세는 좋지 않았지만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럴 때 잡으면 수익이 크게 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좋다. 공략주로 소개드리는 거 받는 것도 좋지만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이용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다시 한번 저희 목표가 상향 얼마까지 되는지 예.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가를 많이 높이겠습니다. 5만 5천 원까지. 5만 5천 원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LS 에코에너지, 로보티즈 전반적으로 다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종목 목표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우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만 3천 원까지 네. 높여드리고요. LS 에코에너지는 5만 5천 원까지 5천 원. 제시드리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까지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다 1차 목표가, 3차 목표가, 3차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고요. 매수 시점이 뜬 날부터 생각을 계산을 해본다면 수익률 엄청나게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23,000원, 55,000원, 42,0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조선 이야기를 해볼 때 힌트를 살짝 얻어봤는데 조선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STX 엔진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엔진 관련해서도 참 기대감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쪽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한국에서 엔진을 좀 맞습니다. 수출받지 네.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우선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민수, 특수, 전자통신 사업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급 계약들이 눈에 띄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주가 쌓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수출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이 내용만 봐도 수출이 이미 전년도, 재작년도 그 총 매출, 4분기 매출까지 따지고 봤었을 때 그 이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전년도 총 이제 매출 대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분기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있고요.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12월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보시게 되면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1조가 지금 넘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소화하면서 실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한국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쪽에 대한 그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네. 풀어주고 있고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가 있고 최근에 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이분이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그 조지아주 워싱턴 DC를 찾아가서 에너지부 장관들을 만나면서 이 조선에 대한 그런 부분도 협력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출범이 되면 조선 쪽은 여전히 이제 원전과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LNG 시장 성장과 함께 LNG 수출 프로젝트, 미국의 수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 엔진 쪽에서 K9 자주포, 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 협력을 통해서 이 K9 자주포 엔진 공급 계약까지도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이 군수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번 가지고 나오는데 트럼프뿐만 아니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계속해서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려고 하고 실제로 실사를 왔다 갔다 다녀가고 있어요. 그런 정황들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는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12월 16일에 발생을 했고요.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적정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STX 엔진 살펴봤습니다. 또 이 종목이 얼마나 놀라운 수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시기를 권해주셨고 목표가로는 27,000원, 손절가로는 22,000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 달성이 나오더라도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수익률에 또 만족하지 않고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STX 엔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역사적으로 없었던 속도로 발빠르게 바이든 행정부의 색채를 없애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또 내뱉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은 어떤 부분에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런 측면의 해석이 있어요. 트럼프 정권이 출범이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재료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이 트레이드 쪽 내에서 종목의 순환매가 더 많이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식에 어떤 발언들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쪽의 종목들을 조금 압축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놓는 작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종목들 내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잘 적용을 해본다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주식시장에만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직업도 있으시고 또 가정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을 내가 선별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프로그램과 늘 함께 해주시고요. 프로그램도 가끔 놓치실 때 있으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